최근 몇 년간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학 졸업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은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학 교육과 실제 직무 간의 많은 대학들이 산업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일자리 창출의 한계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기 더욱 어려워져 경험 요구의 증가로 많은 직장들이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신입 채용이 어렵고 결국 졸업생들이 실업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청년층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0세, 44세 장년층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5세, 29세의 임금은 2010년 기준 67.1의 전공과 무관한 첫 직장을 얻거나 하향 취업하는 청년층도 증가세입니다. 한국직업능력세개발원 연구위원은 취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이 마구잡이식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에 진출해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완전 취업을 하거나 실업자로 지내다 보면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비슷한 처지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현재의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 상경계열을 졸업한 A씨 28세는 학점 3.7, 토익 900점, 인턴 1회 경험이 있었지만 대기업 공채에서 2년 연속 서류에서 대부분 탈락했고, 자소서를 매번 바꿨었지만 경쟁자들에 비해 직무 경험이 부족하고 인턴도 중소기업 3개월뿐이라 경쟁력이 약했으며, 결국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렸지만 지원한 회사들은 대부분 낮은 연봉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입사를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칠 때였지만, 현재는 다시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재도전 중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인 것입니다. 원하는 직무가 좁아서 중소기업까지 실패한 B씨 26세는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광고회사 디자이너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실무 포트폴리오가 부족해 최종 면접까지는 가도 번번이 떨어졌고, 중소 디자인 에이전시에도 지원했으나 프리랜서 위주로 뽑거나 급여가 너무 낮아 생활이 어려워 결국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 어학연수를 선택했지만 B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취업시장에 남아 현재는 프리랜서로 단기 프로젝트를 받으며 포트폴리오를 쌓는 중이지만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니라 불안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졸업해 구직시장을 놓친 C씨 30세는 IT 관련 전공으로 2020년 졸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캠퍼스 취업 박람회와 인턴 기회가 거의 사라졌기에 대기업 봉채도 대거 축소되어 졸업 직후에는 1년 이상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후 중소 SI 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잦은 야근에 지쳐 6개월 만에 퇴사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국가 지원으로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며 개발직으로 다시 도전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붙었지만 적응 실패한 D씨 27세는 대기업에 계속 떨어진 후 중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직무로 취업했는데, 입사 직후 상사의 권위적인 문화와 잦은 회식, 불투명한 승진 체계의 회의를 느껴 결국 1년 만에 퇴사했지만 경력 1년은 대기업 재취업에 큰 메리트가 없었고 현재는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를 동시에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채만 바라보다 시기를 놓친 이씨 19세는 졸업 후 대기업 정규 공채만 노렸지만 스펙 보완과 자격증 준비에만 몰두하다 기회를 놓쳤는데, 선배들이 추천한 중소기업 인턴과 계약직은 경력 단절될까봐 거절했지만 지금은 그 경력이라도 쌓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여 몇 년간 갭이 생기다 보니 기업들은 신입으로도 보기 어렵고 경력직으로도 채용하기 애매해져서 계속 탈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경험 부족으로 스펙은 비슷해도 실무 인턴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면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시장 변화로 코로나, 경기 불황 등 외부 변수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므로써 중소기업 선택 시 조건이 연봉, 복지, 업무 강도가 현실과 달라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공채 시기와 트렌드를 놓치면 다시 도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오래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빚만 늘어나 역시 20대 30대 청년층이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비율이 점차 늘고 부모에게 손 벌리려 하지 않고, 부모 역시 경기 침체로 않다 보니 청년들이 주거비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20대들의 빚은 평균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지난해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취직하지 못했거나 갓 취직하고 가정을 이룬 30대의 경우 인당 평균 빚이 3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사까지 땄는데 백수 30%, 역대 최고, 청년 박사 절반 무직으로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청년층 신규 박사의 구직 어려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비경제활동 인구였고, 지난해 2월 기준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 1천 명 줄었는데, 청년 박사들도 이러한 청년 고용 한파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지난해 성별 무직지 비율은 남성 박사 6,288명과 27.4%, 여성 박사 4,154명과 33.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전공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이 40.1%,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37.7%,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33.1%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적인 경로의 부재입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일반 대학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취업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등교육과 산업계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기술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인데도, 이 시각에도 정부에서는 서민들에게서 거두어낸 세금으로 다시 13조를 풀어, 그것도 모자라면 자치단체끼리 풀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자영업 살림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서울의 어느 곳 삼겹살 식당에 들어간 이재명은 그 주위에서 식사하고 있는 여성들과 맥주와 소주로 원샷하면서 어이가 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여성들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소주잔에 술을 부어주는 대로 이재명과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뉴스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서 자랑거리로 내놓은 뉴스거리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빚더미에 눌려 일자리 찾기 위해 이력서를 몇 번이나 내고도 안 되었어. 닥치는 대로 야간 택배일, 노가대일, 그리고 택시기사 등등 여러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여도 빚더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지나고 한 해 지나 나이만 먹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며 자기들이 희망하던 대기업이나 그것도 아닌 중소기업에 다시 이력서를 내밀어도 안 되니 결국은 미화원이나 쓰레기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을 재활용을 거두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가서 장려금까지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졸업을 하여도 자신들에게 맞는 희망의 일자리는 찾기가 너무 힘들기에 이들은 결국은 돈 되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어는 부모들이 힘들게 모아놓은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사기를 쳐가면서 범죄의 길에 서슴없이 들어서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보면 참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정말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권력 다툼으로 그렇게도 겨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 지금이라도 지나간 일은 지우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생각이라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